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 말은 사실은 저 앞을 우리가 내다보면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매물이 이제 8만 건이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제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지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좀 좋은 가격에 나오면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이제 경기보다는 매물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 부동산 카페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2달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은 보통 분양과 이사가 크게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데 올해는 메가톤급 이슈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고 공공 분양주택, 뉴홈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택 매매 시장이 확실히 살아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건설 경기는 그렇지 못한 것이 국토부의 9월 주택 통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그 9월 한 달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 8월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 인허가 자체가 뭐 687% 정도 늘었으니까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9월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한 32% 늘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누계죠. 그래서 1월에서 9월까지를 살펴보면 인허가 같은 경우는 한 32.7%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착공도 57.2%,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 42.2%, 특히나 이제 준공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누계를 저번에 살펴봤을 때는 좀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12.5%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준공은 적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인허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이나 5년 후에 주택 시장이 아무래도 공급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인허가 착공 면적도 크게 줄었다고요? 예, 이거는 이제 건축 쪽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택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 분기별로 이제 살펴보면 3분기에 인허가 같은 경우 32.8% 정도 줄어들었고요. 착공도 44.2%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도 이제 8.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뭐 이 증가 폭이 사실은 크지는 않고요. 뭐 주택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앞에 인허가라든지 착공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통계만을 가지고 앞으로도 건설 경기가 계속 어렵겠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게 선행 지표가 있고 동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선행 지표고요. 착공이 이제 동행 지표고 준공이 이제 우리가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행 지표겠죠. 그래서 인허가 부분인데요. 이런 인허가 부분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말은 3년에서 5년 후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느냐? 그러면 이제 인허가를 하고도 이제 착공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기가 너무 지금 불안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 쪽은 이제 이걸 착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제 금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될 그런 가능성이 큰데 정부 대책이 어떤 게 나왔나요?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 뭐 PF 대출 한도나 요건 같은 것들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빨리 아파트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 뭐 이런 방안들을 했죠. 그래서 저번 달 18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파트 부분의 지원 대책, 건설 자금, 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뭐 511곳이 신청했을 정도니까요. 관심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법령이나 시행령 같은 거 조금씩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11월 달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계하고 정부 대책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어려우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들에겐 어떤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 건설 산업이 경기 민감한 산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경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우리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되고요. 그리고 고용에서도 한 200만 정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 자체가 또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연관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가전이나 가구 같은 경우도 집을 사고 옮겨야지 사실은 많이 이제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고 이사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도 사실은 건설 경기하고 거의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도 다 안 좋아진다 그러면 뭐 전체 15%라고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큰 범위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 말은 사실은 저 앞을 우리가 내다보면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거래만 잘 되면 사실 분양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또다시 이제 조금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매물이 이제 8만 건이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제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지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저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주택 가격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좀 좋은 가격에 나오면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이제 경기보다는 매물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9월 주택 통계를 통해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여파가 금융이나 증시, 일자리 등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월 주택 통계는 어떻게 나올지 다음 시간에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